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ERP 정보관리사 생산 1급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 원래는 이 부분도 품질 경영 기사로 넘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ERP 책에서는 제목 위주로만 쏙쏙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지 않게 좀 빼놨어요. 만약에 품질을 보시면서 내가 품질 분야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품질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품질 경영 기사나 품질 경영 산업 기사를 좀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기본 개념만 좀 빼놨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ERP 생산 1급을 취득하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저 생산을 한번 그래도 배워는 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지, 이 내가 만약에 ERP 생산을 배웠는데 이 안에 품질이 있어서 조금 맛을 봤다, 그래서 품질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좀 약간 준비를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ERP 강의 마지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스시그마와 SPC, 그 다음에 마지막 관리도 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스시그마는 1987년에 미국의 모토로라에서 품질을 마이클 헬이라는 사람이 품질을 기획하기,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통계적 기법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설계와 제조뿐만 아니라 사무 간접 지원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프로세스에서 결함을 제거하고 목표로부터 이탈을 최소화해서 조직의 이익을 창출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라고 나오는 혁신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스시그마 경영이란 거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식스시그마 자체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3.4 ppm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ppm이란 단위가 파트 퍼 밀리언이에요. 즉 100만 개 분에 3.4개가 분량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함 발생 수를 줄이겠다라는 거고, 또는 결함 발생 수를 3.4 DPMO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DPMO는 뭐냐면 Defect per Million Opportunity입니다. 즉 3.4개의 100만 개 분에 3.4개의 분량이 날 확률이라는 확률이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렇게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스시그마는 양품률이 99.99966%라고 얘기합니다. 퍼센트예요, 이것도. 자, 그래서 즉 3시그마, 4시그마, 5시그마, 6시그마에 오면 양품률이 점점 높아지고 DPMO 값도 수치가 획기적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4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6210개 정도 되고요. 5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233개. 근데 6시그마는 3.4개로 확 줄게 되죠. 이런 식으로 줄여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6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6시그마 단계는 어떻게 나오냐? 보통은 M, A, I, C 단계라고 부릅니다. M 1단계죠. 측정 단계입니다. 메저먼트 측정 단계고요. 측정 단계에서는 제품의 특성치를 선택하고 품질 수준을 조사하는 단계. 즉 말 그대로 뭐 하는 단계? 측정하는 단계를 우리가 M이라고 부른다. M. 자, 그러면 A 단계는 Analysis입니다. 즉 무슨 단계? 분석 단계. 분석 단계인데 이 분석 단계에서 뭐 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벤치마킹 한다. 벤치마킹이란 게 다른 회사라든가 다른 곳에서 잘하고 있고 좋은 내용을 가져와서 그대로 복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가져와서 우리 것화한다는 내용이 벤치마킹이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를 분석해서 최고 수준의 제품이 성공적인 성능을 내기 위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겠다라는 게 어널리시스 분석 단계고요. 3단계는 개선 단계입니다. 개선. 임프로먼트. 개선 단계인데 여기서는 개선돼야 될 특성치를 먼저 찾고요. 그 변동의 주요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해서 공정 변수를 찾고 이에 대한 최적의 공정 조건을 구한다. 이 무슨 단계라고요? 최적의 공정 조건을 구하는 단계를 우리가 개선 단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는 컨트롤, 관리 단계입니다. 관리 단계. 관리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킨다는 얘기죠. 표준화시키고 공정 능력을 재평가해서 관리, 꾸준히 돌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표준화 시킨다. 표준화. 자, 이게 MAIC 단계인데 얘가 한번 바뀌었어요. 무슨 단계라고? 제가 여기도 써놨나요? 안 써놨죠? D, M, A, I, C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똑같아요. 거기 하나 더 뭐 생긴 거야? D 단계가 생겼는데 요 D 단계는 무슨 단계냐? 자, 테마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전 식스시그마 단계에서는 D라는 거를 오너들이 줬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DMAIC 단계에서는 뭐 우리가 이 D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D라는 건 뭐냐면 테마를 선정하는데 이 테마를 갖다 CTQ라고 부릅니다. 즉 Critical to Quality, 품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갖다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D, M, A, I, C 단계로 들어가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측정 단계는 말 그대로 측정하고, 분석 단계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단계는 그저 계산안을 도착해서 파일럿 테스트, 한번 가상 테스트를 해본다는 얘기죠. 관리 단계는 마지막에 전 사원이 공유하고 유지한다 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 CTQ도 좀 중요하니까 여기 나온 이 내용들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품질 관리는 SQC라고 부르는데, 즉 품질 관리에 우리 옛날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품질에다 뭘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저 통계라는 부분을 갖다가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품질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거 시작했던 게 SQ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는 수학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쏙 빼고 개념만 좀 잡을 겁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검사라는 걸 먼저 한번 보는데, 검사란 물품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물품의 양호 또는 불량 또는 합격 또는 불합격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검사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고요. 검사의 분류는 행해지는 공정에 따라서 뭐라고 분류가 되느냐? 수익검사, 즉 재료 및 반제품을 가져오면 검사해야 되겠죠. 구입검사,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하는 구입검사, 수익검사, 구입검사, 그 다음에 또는 공정검사, 공정과 공정 중간 사이 하는 검사, 그 다음에 최종검사, 마무리죠. 완성되면 마무리검사, 그 다음에 출하검사, 출고 시킬 때 검사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기타 검사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가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서는 뭘로 부르느냐? 정위치 검사. 여러분들 이 정위치 검사는 자동차 검사할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검사하라 하면 내 차를 끌고 검사소에 가죠. 즉 검사가 특수한 장치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걸 우리가 정위치 검사. 순회 검사라는 건 뭐냐? 의사들이 환자를 순회하는 것 마냥 즉 중간에 현장을 갖다 순회하는 거죠. 검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출장 검사. 출장 검사는 외주업체에서 출장해서 검사해 주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성질에 따라서는 파괴 검사와 비파괴 검사로 나뉜다. 파괴 검사는 말 그대로 부시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충돌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전구 수명 시험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걔는 정말 파괴돼서 못 써요. 비파괴 검사는 예를 들어서 뭐 피놀 검사라든지 점등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성능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비파괴죠. 파괴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정에 따른 분류에는 전수검사, 샘플링 검사, 무검사, 자주검사가 있는데요. 전수검사는 말 그대로 모두 검사하겠다는 게 전수검사입니다. 전체를 다 검사하겠다. 그 다음에 샘플링이라는 거는 그 모 집단에서 일부만을 쏙 빼서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샘플을 갖다 시료를 빼서 검사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검사라는 거 뭐예요? 무검사. 무검사는 검사를 하지 않겠다. 왜? 믿을 수 있으니까. 보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주검사는 뭡니까? 자주검사는 뭐 맨날 하는 검사가 아니라 스스로 자자의 주인 주자입니다. 즉 주인이 돼서 스스로 검사하는 걸 우리가 자주검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판정에 따른 분류를 봐주시는데 요 두 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수검사를 뭘로 해서 볼 텐데 전수검사는 그럼 언제 하느냐? 그죠?
뭐 시간이 별로 안 들어요. 몇 개 안 돼서. 그리고 로트가 작아. 그런 경우에는 전수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량이 단 하나라도 섞여 들어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라든가 뭐 안전벨트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것들, 에어백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만약에 하나라도 그냥 샘플을 뽑았다. 그럼 누군가는 만약에 거의 불량 난 거라고 하면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전수검사 해야 된다. 그리고 불량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명품, 보석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불량을 다음 공정으로 넘겼을 때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면 절대 안 된다. 그때는 무조건 무슨 검사해야 된다? 전수검사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샘플링 검사가 유리할 때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불량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저가의 물건들 있죠. 얘네들은 뭐 물티슈라든가 물티슈가 반 조각밖에 없어요. 상관없죠. 이쑤시개가 반대쪽이 뭉툭해. 그런 것들은 상관없는 겁니다. 얘네들은 어느 정도 분량이 섞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사 항목이 200개야. 그러면 전수검사를 다 못하겠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 200개 중에서 200개를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30개만 하자. 나머지 170개는 알아서 되겠지.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샘플링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검사 비용을 적게 해야 될 때 검사 비용을 많게 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에는 샘플 검사하는 거고요. 얘가 중요합니다. 생산자에게 뭘 주고 싶을 때? 자극을 주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전수검사에서 10개 전수검사 200개를 했는데 그중에 2개 불량이 났어요. 그러면 다들 알겠죠. 아, 나머지 198개는 이상이 없구나 라고 알 텐데 샘플 검사에서 예를 들어서 200개 중에 10개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불량이 2개밖에 안 났는데 그 2개가 뽑힌 거죠. 그죠? 샘플을 뽑는 사람이 마이너스의 손이었던 거예요. 뽑았는데 다 불량만 뽑은 거야. 쏙쏙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생산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아, 큰일 났다. 저 200개 중에서 10%가 불량인가 보다. 아니면 20%가 불량인가 보다. 그러면 생산자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달라.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전수검사에다 얘를 집어넣어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샘플링 검사의 구분, 개수 샘플링, 계량 샘플링이 있고요. 자, 품질 변동은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우연 원인과 뭐가 있다? 이상 원인이란 게 있더라. 앞에서 얘기했었죠. 우연 원인이란 거는 예를 들면 작업자의 숙련도 차이, 그 다음에 환경 변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사기 같은 것이 우연 원인이라면 이상 원인은 부주의. 그러니까 이 이상 원인은 찾아서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량자재 이런 것들은 잡아낼 수 있겠죠. 부주의, 작업자의 부주의라든가 뭐 자재 변경을 잘못했는데 이때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죠. 또 설비 이상,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경들을 갖다가 잡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관리도로 들어왔습니다. 관리도는 슈와트가 개발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UCL, 그 다음에 여기가 센터라인이 되겠고요. 여기가 LCL이 되겠죠. 상한선과 하한선 평균이 됩니다. 얘는 예를 들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규 분포도가 있잖아요. 얘가 센터라인이에요. 얘가 상한선이고요. 여기가 하한선입니다. 얘를 갖다 90도로 이렇게 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얘를 갖다 시간의 변화 우리가 측정할 때마다 옆에 계속 이렇게 이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갖다가 쭉 알 수 있겠죠.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만든 게 관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 안정 상태에 있는가 측정을 해서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나눠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품질 수준은 이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 사이에. 자, 관리도는 1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로 놓는데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1시그마 그 다음에 2시그마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건데
이 1시그마는 얼마고요? 1시그마는 이 범위가 68.27이고 2시그마는 요 범위가 95.45고 3시그마는 요 범위가 들어가 있는 게 99.73. 즉 3시그마를 하면 밖으로 나갈 비율은 0.27%가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 자, 한번 보여드렸고요. 뭐 중요하긴 한데 이 안으로 원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리도에는 어떤 관리도가 있느냐? 계량형 관리도와 개수형 관리도가 있다는 얘기죠. 자, X바 R 관리도인데 이 X바라는 걸 뭘 뜻해요? 평균을 뜻하고요. R이란 거는 범위를 뜻합니다. 범위. 자, 평균과 범위에 대한 관리도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치 변화를 보는 건 X바, R 관리도는 군내의 3포. 즉 범위니까 3포라는 건 뭐냐면 흩어짐의 정도.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냐를 우리가 3포라고 불러요. 흩어짐. 자, 이렇게 보는 걸 X바 R 관리도라고 부르고요. X 메디안 R 관리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메디안 R 관리도는 이 메디안이란 것도 뭐냐면 중앙치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치. 즉, 이 평균보다도 뭐한 거예요? 더 부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평균과 그저 범위 관리도. X 메디안과 범위 관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와 RS 관리도라고 있는데 이 RS는 뭐냐면 군을, 즉 집단이 잔뜩 있는데 군을 나누기가 애매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가 적을 때는 X바 X RS 관리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X 관리도는 이때는 뭐예요? 군을 나누지 않고 하나씩 샘플을 뽑겠다는 얘기죠. 측정치를 뽑아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 공정이라든가 측정 시간이 많이 소요될 때 그때 쓰는 건 X 관리도, 그 다음에 R 관리도가 있습니다. R 관리도는 아까도 얘기했죠. 공정의 변동폭 3포를 갖다가 측정하는 데 쓴다. 얘는 계량치 관리도라고 부르는데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개수치 관리도가 좀 많이 나오는데 개수치는 P 관리도와 PN 관리도, 그 다음에 C 관리도와 U 관리도가 있어요. 요 P는 불량률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량률 관리도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시료 크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뭐다? 불량률 관리도. 이 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료 크기예요. 여기서는 불량률과 N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료 크기가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P 관리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얘는 뭐다? 시료 크기가 일정할 때. 크기가 일정할 때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불량 개수 관리도가 됐죠. 자, C 관리도와 U 관리도가 있는데 얘는 결점수 관리도가 되고요. 얘는 단위당 결점수 관리도가 됩니다. 그래서 C 관리도는 뭐라고요? 시료 크기, 일정한 시료 크기. 얘는 시료 크기가 일정한 시료 크기일 때 결점수를. 그럼 얘는 다른 말로 뭐예요? 위에처럼 시료가 일정하지 않을 때가 되겠죠.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P, PN, C, U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꼭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관리도를 안으로 들어가면 더 디테일하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거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생산을 종강을 하는데 생산은 보시다시피 물류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양도 얼마 안 되고 내용도 좀 좁기 때문에 ERP 4개 분야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험을 보실 때는 생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랑 같이 시험을 보죠. 1교시에, 자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교시에 시험을 보는데 1교시에는 누구와 누구? 생산과 회계가 시험을 같이 봅니다. 1급, 2급, 1급, 2급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요. 2교시에는 누구? 물류와 인사가 같이 시험을 보시죠.
1급, 2급, 1급, 2급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쉽다고요? 얘가 제일 쉬워요. 회계는 제가 잘 몰라요. 회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놓으면은 물류와 인사는 또이또이 비슷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급을 도전하기에는 1급은 여러분들 1급은 그 커트 난이도가 70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점수가 높기 때문에 시험을 보실 때는 안정되게 2급을 보고 1급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2급 같은 경우에는 60점이 합격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40점이 과락이라면 1급에서는 60점이 과락이에요. 그러니까 과락 점수도 확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과락도 과락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합격 점수도 평균이 올라가다 보니 될 수 있으면 2급을 보고 1급을 보시는 걸 그래도 추천을 드린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생산 이론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학원 입장에서 KPC에다가 KPC 기출문제가 계속 출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보면 어디서 보냐면 KPC 자격이라는 곳에 보면 기출문제를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학원에서 그 기출문제를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산을 지금 먼저 했으니까 생산을 그 정리를 하는 대로 좀 해드리고요. 앞에 물류 먼저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물류에 대해서 2급 먼저 2급에 대해서 2024년도 2회, 1회, 2023년도 6회, 5회, 4회, 3회, 1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론 한강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이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실기는 2강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총 한 회차가 3강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려드릴 테니까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올라가면 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편집한 문서는 따로 안 올릴 텐데 기출문제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KPC 자격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편집을 해서 한글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밑에다가. 그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로 해서 생산 1급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